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79이에요. 사람들은 절 그냥 박할머니라고 부르죠.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어떤 말 한마디에 울고, 어떤 눈빛 하나에 멈췄는지. 나는 충남 논산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절엔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오래 다니는 걸 좋게 보지 않던 때였죠.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여자가 글 배워서 뭐하냐? 그래도 학교 가는 날이면 설렜어요. 칠판 냄새, 분필가루, 그리고 글자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 목소리. 그게 참 좋았어요. 하지만 12살이 되던 해 집안 형편이 나빠졌어요. 그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자야, 이제 학교 그만 다니자. 그 말이 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 교과서는 시장 장부로 바뀌었어요. 내가 처음 무식하다는 말을 들은 건 16살 때였어요. 동네 아저씨가 장부를 읽다 틀렸다고 웃었죠. 그것도 못 읽냐, 영자야. 공부 좀 하지 그랬냐. 그 말이 부끄러워서 나는 다음 날부터 신문을 펼쳤어요. 글자를 몰라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 모르면 배우면 되지. 그때부터였어요. 내 인생의 공부는 그날 시작됐어요. 20살에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교사였어요. 조용하고 점잖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나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게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결혼 초엔 가난했지만 웃음이 있었어요. 남편은 늘 책을 읽었고 나는 그 옆에서 바느질을 했죠. 책장 넘기는 소리가 참 좋았어요. 그 소리가 지식의 냄새처럼 들렸어요.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우리 삶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남편은 학교에 나가고 나는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했죠. 그때까진 세상이 참 단순했어요. 열심히 살면 그게 행복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수가 9살 되던 해 남편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버스가 신호를 어겼다고 했죠. 그날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분이 사고를. 그 이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병원 복도에서 하얗게 누운 사람을 봤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여보, 민수, 아직 어리잖아요. 말이 목에 걸렸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잠들지 않고 묻더군요. 엄마, 아빠 언제 와? 그 질문이 너무 아파서 나는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고 곧 오실 거야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후로 나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떡을 팔고 저녁엔 식당 뒷정리를 했어요.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겨울엔 손이 얼어붙고 여름엔 땀이 눈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남편의 제삿날이었어요. 나는 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사 준비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 손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손이 저게 뭐냐? 무식한 여자는 손도 거칠다더니 딱 그렇구나. 그 말이 또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 밤 나는 쌀자루 옆에서 혼자 울었어요. 배워야겠다. 배워서 더는 이런 말 안 듣겠다. 그때부터였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신문을 펼쳤어요. 글자를 읽으려 눈을 좁히고 모르는 단어는 작은 수첩에 적었죠. 무식하단 말은 이제 그만 듣자. 그게 내 좌우명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민수는 대학에 갔어요. 나는 그저 기뻤어요. 그 아이가 나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면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이젠 그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효진이에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거기서 자랐다더군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라 했어요. 민수는 말했다. 엄마, 효진이는 솔직해요. 표현이 세 보이지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웃었죠. 그래, 사람은 다 다르지. 결혼식 날 효진을 처음 봤어요. 단정했어요. 말도 예의 바르고 웃을 때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조금 알겠더군요.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나와는 참 다르구나. 며칠 전부터 잡채, 호박전, 멸치볶음, 된장찌개를 준비했어요. 촌스럽더라도 내 정성이었죠. 효진은 집에 들어오며 말했다. 우와, 되게 전통적이에요. 그 말,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잠시 뒤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전통적이란 말이 낡았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효진아, 엄마 된장찌개 진짜 맛있지? 효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분위기로 알겠더군요. 조금 짜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안 들은 척했어요. 물컵을 그녀 쪽으로 밀어줬어요. 그게 다였어요. 잠시 후 효진은 다시 말했어요. 그 말의 뜻은 아마 우리 집 음식이랑은 좀 다르다였을 거예요. 나는 또 안 들은 척했어요. 그냥 밥을 한 숟갈 떴어요. 뜨거운 국물에 속이 함께 데워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효진은 거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녀의 말소리를 들었어요. 단어 하나하나는 몰라도 느낌은 알겠더군요. 착하긴 한데 너무 옛날 분 같아. 그 말이 물소리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나는 그릇을 헹궜어요. 눈물이 조금 섞였지만 그건 세제 때문인 척했어요. 그날 밤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효진이 괜찮았죠? 그래, 괜찮더라. 효진이 엄마 되게 좋아하던데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 그럼 됐지. 아들은 몰랐죠. 좋아한다는 말에도 여러 온도가 있다는 걸. 잠들기 전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는 닳고 종이는 노랗게 변했어요. 거기엔 내가 적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신문에서 본 낯선 말들, 라디오에서 들은 문장들,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마치 내 인생 같았어요. 무식하단 말은 나를 멈추게 했지만 배우겠단 마음은 나를 살게 했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문질렀어요. 그게 내 삶의 증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효진이 커피를 내왔어요. 어머님은 믹스커피 좋아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웃었어요. 어머님은 심플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어요. 단순하다는 뜻 같았죠. 그래도 웃었어요. 그게 내 버릇이에요. 웃음으로 삼키는 일. 며칠 뒤 효진은 친구들을 불렀어요. 나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느낌은 알겠더군요. 웃음 속엔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웃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이 닫히자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게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라디오를 켰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낯선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귀로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따라가더군요. 손끝은 낡은 노트를 폈어요. 모르는 말은 오늘의 숙제다. 그렇게 또 한 페이지를 채웠어요. 글씨는 삐뚤고 철자는 틀렸지만 그게 내 공부였어요.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마음을. 효진은 나를 단순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무식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아들은 늘 말했어요. 엄마, 효진이 그런 애 아니에요. 그냥 문화 차이예요. 그래요. 문화 차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이 다치면 그건 차이가 아니라 벽이에요. 밤이 깊었어요. 나는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조용히 듣는 것도 배움이다. 사람의 말은 상처가 되지만 그 속의 뜻은 언젠가 마음으로 닿는다. 나는 오늘도 듣는다. 나를 모른 채 흘러가는 말들을, 나를 모른 채 웃는 얼굴들을,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배운다. 사람의 언어를, 존중의 언어를. 그의 봄은 유난히 길었어요. 눈에 띄게 추운 것도 따뜻한 것도 아닌 날들이 이어졌죠. 하늘은 늘 흐렸고 햇살은 창문 유리 위에서만 머물렀어요. 그런 날엔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빨래가 마르지 않듯 내 마음도 어딘가 덜 마른 채 남아 있었어요. 효진은 여전히 바빴어요. 회사 일을 하고 외부 강의도 다니고 가끔 주말엔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셨죠. 나는 그런 효진이 그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늘 말이 짧았어요. 어머님, 밥 드셨어요? 응.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표면만 스쳐가는 느낌이랄까. 나는 효진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아이가 낯설었어요. 나와 다른 세상에서 자란 사람 같았죠. 한국말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공기가 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늘 말했어요. 엄마, 효진이 그런 애 아니에요. 그냥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믿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어딘가 불편했죠. 어느 날이었어요. 효진이 부엌을 청소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찬장 정리 좀 해드릴게요. 괜찮다. 여기 먼지 많아요. 익숙해서 그래. 익숙하다고 건강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익숙하니까 괜찮다는 말은 나에게 살아남는 법이었어요. 효진은 그걸 몰랐죠. 그녀는 부엌을 반짝이게 닦았어요. 수세미를 쥔 손이 매끄러웠죠. 나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손은 세상을 부드럽게 잡는 손이구나. 나는 세상을 쥐어짜며 버틴 손인데. 며칠 뒤 효진이 내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어머님, 여기 방 좀 치워드릴까요? 나도. 내가 한다. 책상 밑 먼지 많아요. 그냥 둬. 제가 잠깐만 볼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책상 아래로 손을 뻗었어요. 그러다 노트 한 권이 떨어졌죠. 바닥에 툭 소리가 났어요. 효진이 그 노트를 주워들었어요. 표지는 닳고 구석은 헤어졌죠. 그녀가 한 장 넘기려던 순간 나는 소리를 냈어요. 그거 놔둬. 효진은 놀라서 멈췄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아. 그냥 낡은 거야. 효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호기심이 비쳤어요. 그때 나는 이미 알았어요. 그 아이가 언젠가 그걸 다시 볼 거라는 걸. 며칠 후 효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책상 밑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 손에 내 노트가 있었어요. 나는 순간 손끝이 식었어요. 봤니? 조금만요. 죄송해요. 괜찮다. 근데 어머님이 이거 다 쓰신 거예요? 응. 오래전에. 진짜요? 영어로. 그냥 흉내지. 이게 흉내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었어요. 노트 표지는 오래된 자국들로 덮여 있었어요. 기름, 먼지, 손의 흔적들. 효진은 손끝으로 표지를 쓸며 말했다. 이 노트, 진짜 오래됐네요. 그렇지. 그때는 종이 한 장도 아까워서 뒤에 빈칸 있으면 꼭 다시 썼거든.
효진은 책상에 앉아 한 장을 펼쳤어요. 그녀의 눈이 움직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 틀린 철자, 그 사이에 한글로 적힌 메모들. 이 단어 발음 어려움. 다시 확인. 오늘 라디오에서 들음. 뉴스 단어. 모르면 부끄럽다. 그래도 계속하자. 그 문장들 사이에 삶이 있었어요. 효진은 말없이 넘겼어요. 종이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어요. 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말을 걸까 하다 멈췄어요. 그녀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그날 밤 효진은 내게 말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대단해요. 뭐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거요. 그냥 외로워서 한 거야. 외로워서요? 응.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말을 걸 상대가 필요하잖니. 난 글자에 말을 걸었어. 효진은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내 세상이 얼마나 조용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나는 라디오를 켜며 말했다. 이 소리 들리지? 예전엔 이게 세상 소리였어. 무슨 말인진 몰라도 그냥 사람 사는 냄새 같았거든. 효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며칠 뒤 효진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선물이에요. 웬일이야? 노트가 너무 낡아서요. 그 안에는 새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는 크림색, 모서리에 영어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Keep learning, keep living. 나는 조용히 읽었어요. 배우며 살아라. 그 말이지? 맞아요. 어머님이 제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네. 어머님은 말로 가르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사는 걸로 보여주시잖아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효진을 똑바로 봤어요. 그 아이 얼굴에 어릴 적 나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뭔가를 해내려 애쓰던, 하지만 늘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던 그 시절의 나. 그날 밤 나는 새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며느리가 내게 노트를 선물했다. 이제 나의 배움은 혼자가 아니다. 며칠이 지나고 효진은 나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어머님, 된장찌개 제가 해볼게요. 그래, 해봐. 어머님처럼은 못하겠지만. 괜찮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국물을 맛보더니 효진이 말했어요. 아직 멀었네요. 나는 웃었어요. 다음엔 괜찮아질 거야. 그날 식탁 위엔 두 개의 찌개가 올랐어요. 하나는 내 손맛, 하나는 효진의 손맛. 서로 다르지만 이상하게 같은 냄새가 났어요. 그날 밤 효진이 방 앞에서 말했다. 어머님, 오늘 좋았어요. 그래? 네. 저 어머님한테 많이 배워요. 무슨 걸? 기다리는 법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기다림이란 단어가 그 아이 입에서 나오니 그제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뒤 효진이 남편에게 말했다. 민수야, 어머님 되게 멋있어.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 원래 멋있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조용히 강한 분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몰래 웃었어요. 누구한테도 들리지 않게. 밤이 깊었어요. 나는 라디오를 켰어요. 여전히 낯선 외국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예전엔 단어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젠 이상하게 몇 개는 익숙했어요. 호프, 라이브, 드림. 그 단어들이 귀에 닿을 때마다 효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 젊은 날이 겹쳐졌어요. 나는 노트에 썼어요. 희망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걸 배우는 중이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어요. 햇빛이 벽을 따라 내려앉으면 집안 공기마저 눅눅해졌어요. 부엌 창문으로 매미 소리가 밀려왔죠. 삶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소리 같았어요.
그 속에서도 나는 묵묵히 살았어요. 습관처럼 밥을 하고 노트를 쓰고 라디오를 들었어요. 효진은 요즘 조금 달라졌어요. 전보다 부드러워졌죠. 말을 조심하고 가끔 내게 의견을 물었어요. 어머님, 이거 짠가요? 응, 조금. 감사해요. 그 짧은 대화가 고마웠어요. 가끔 그녀가 내 옆에 앉을 때면 그 특유의 향기가 났어요. 비누와 커피, 그리고 책 냄새. 그게 참 좋았어요. 하지만 사람 사이엔 늘 예기치 않은 순간이 찾아오죠. 그날도 그랬어요. 하루는 효진이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래요. 나는 오전 내내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 김치전, 잡채, 과일까지. 효진은 괜찮다고 했지만 괜히 그러고 싶었어요. 그저 손님을 맞는 게 좋았어요. 그녀들은 점심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 웃음소리 낯설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내 이름이 들렸어요. 효진, 시어머니 되게 귀여우시다. 응, 좀 구식이긴 한데 정 많으셔. 그래도 대단하다. 그 나이에 영어 공부라니. 그쵸? 근데 솔직히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발음은 좀 그렇지만 열정이 진짜 대단하시죠. 그 웃음이 공기 속에 흩어졌어요. 내 귀에도 마음에도.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접시를 닦고 있었어요. 손이 미끄러져 그릇이 쨍하고 부딪혔어요. 모두가 순간 고개를 돌렸죠. 효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니까.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어요. 그 순간 나는 차가운 그릇보다 더 차가운 내 마음을 느꼈어요. 밤이 되자 집은 고요했어요. 효진은 내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아까 일은 괜찮다. 그냥 친구들이 놀라서 그랬어요. 나쁜 뜻 아니었어요. 그래. 나는 그저 웃었어요. 하지만 속은 쓰렸어요. 나쁜 뜻 아니었다는 말이 때론 가장 나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날 밤 나는 노트를 폈어요. 사람의 말은 뜻보다 톤이 먼저 닿는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효진이 조심스레 내 방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시간 괜찮으세요? 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녀는 내 앞에 앉았어요. 손을 모으고 한참 말을 고르더니 작게 말했다. 저 사실 어머님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뭐가? 어머님은 항상 조용하시잖아요. 화도 안 내시고 싫은 소리도 안 하시고 저는 그게 무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관심이 많으면 말이 줄어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괜히 말이 상처가 되거든. 효진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저는 늘 말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랑도 멀어졌어요. 표현은 많은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말보다 눈으로 말해. 내가 오늘 내 앞에 앉은 것만으로도 난 내 마음 알아. 그 순간 효진이 울었어요. 조용히 숨도 들리지 않게 나는 그저 손을 내밀어 그녀 손등을 감쌌어요. 그 손이 내 옛날 손 같았어요. 거칠고 미숙하지만 따뜻한 손. 며칠 뒤 효진이 내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그녀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엔 영상이 있었어요. 허 잉글리시 마이 라이프. 어머님 노트에 있는 글귀들. 제가 자막 달고 같이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말했어요. 그게 뭐야? 유튜브요.
그게 돈 드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냐? 글쎄요. 그래도 누군가 볼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잠시 고민했어요. 위로라. 그 말이 낯설었어요. 내가 평생 준 건 밥이었지. 위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해보자. 정말요? 그래. 배운 건 썩히면 냄새 나잖아. 그날 밤 우린 첫 영상을 찍었어요. 효진이 카메라를 세우고 나는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뭘? 오늘의 문장. 그래. 나는 노트를 폈어요. 첫 문장은 오래전에 쓴 거였어요. 사람의 말은 상처가 되지만 그 속의 뜻은 언젠가 마음으로 닿는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효진이 카메라 뒤에서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며칠 뒤 영상이 올라갔어요. 효진이 말했다. 어머님, 댓글 달렸어요. 댓글이 뭐야? 사람들이 글 남긴 거요. 한번 보세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화면엔 낯선 이름들이 보였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어머님 말씀에 눈물 났어요. 배움은 나이랑 상관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다 나한테 하는 말이냐? 네. 세상에.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날 밤 나는 노트를 폈어요. 오늘 내 목소리가 세상으로 나갔다. 누군가 그걸 듣고 울었다.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효진이 말했다. 어머님, 다음엔 제가 영어로 읽을게요. 그래. 어머님은 한국어로 말씀하시고요. 두 세대의 언어가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게 진짜 배움이겠지. 가을이 왔어요. 마당에 낙엽이 쌓였어요. 나는 빗자루를 들고 효진은 카메라를 들었어요. 어머님, 이 장면 좋아요. 뭐가? 삶이 느껴져요. 삶은 원래 느끼는 거야. 우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매미 울음보다 더 컸어요. 이제야 마음이 통했어요. 가을이 깊었어요. 바람이 선선하고 햇살이 부드러워졌죠. 이젠 커튼을 걷을 때마다 창문 밖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나한테는 그게 계절의 노래 같았어요. 우리 채널은 어느새 자리를 잡았어요. 허 잉글리시 마이 라이프. 효진이 만든 이름이지만 이젠 나한테도 익숙한 단어가 됐죠. 처음엔 누가 보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 댓글 좀 보세요. 효진이 내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그 속엔 낯선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어머님 영상 보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도 저렇게 사셨어요. 저도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어머님 목소리, 마음이 따뜻해요. 나는 천천히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다 나한테 하는 말이냐? 그럼요. 어머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힘 주신 거예요. 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듣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에 말을 건네고 있다니. 효진은 점점 더 열심히 영상을 찍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새 조명 써볼게요. 그게 뭔데? 빛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 주름도 덜 나오겠네? 그건 조금 어렵죠. 우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좋았어요. 서로 다른 세대의 웃음인데 이상하게 박자가 맞았어요. 우리가 만든 영상은 하루에 한 편씩 올라갔어요. 제목은 늘 간단했어요. 오늘의 문장, 조용한 용기, 배움의 끝은 없다. 효진은 자막을 달았어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섞였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물었죠. 이게 다 사람들한테 보인다고? 네. 그럼 이 말도? 다요. 그럼 잘 말해야겠네.
어머님은 이미 잘 아세요. 어느 날은 이런 문장을 읽었어요. 늙음은 약함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 문장을 읽자 효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 그 말 마음에 새길게요. 그럼 됐지. 근데 어머님, 이건 누가 쓰신 거예요? 나. 직접요? 응. 오래전에. 대단하세요. 그냥 쓴 거야. 누가 들어줄 거라 생각도 안 했지. 효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는 다 듣고 있어요, 어머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효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그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봤단 말이냐? 그렇죠. 그럼 나 이제 연예인인가? 하하, 뭐 그런 셈이죠. 우린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 효진의 눈이 조금 촉촉했어요. 그 아이는 늘 강해 보였지만 이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밤 효진이 내 방에 왔어요. 어머님, 오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터뷰? 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영상이 화제래요. 내가 무슨 화제를 일으켜? 그게 어머님이니까요. 꾸미지 않고 그냥 사는 이야기가 좋대요. 나는 멍하니 웃었어요. 그래서 나가야 하냐? 안 나가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얘기만 해드리면 돼요. 그래, 그럼 해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며칠 뒤 기자가 집으로 왔어요. 카메라가 낯설었어요. 기자가 물었죠. 선생님은 왜 영어를 배우셨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다. 배우고 싶었어요. 모르면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배우고 나니 그 부끄러움이 내 삶을 바꿨더라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글쎄요. 가난했던 시절엔 책 대신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래도 내 손이 배운 게 있어요. 일하는 법, 버티는 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 효진이 카메라 뒤에서 눈시울을 닦았어요. 나는 그걸 봤지만 모른 척 했어요. 며칠 후 그 인터뷰가 방송에 나갔어요. 댓글이 폭주했대요. 우리 엄마도 어머님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 영상 보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저도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효진이 내게 말했다. 어머님, 사람들이 어머님을 대한민국의 엄마라고 불러요. 그게 뭐 대단한 말이냐? 엄마는 다 엄마지. 맞아요. 근데 어머님은 그냥 엄마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엄마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가슴이 뻐근했어요. 그날 밤 효진이 말했다. 어머님, 우리 다음 영상 주제 뭐 할까요? 글쎄, 사람으로 하지. 사람이요? 그래. 결국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배우고, 사람 덕에 살아가잖아. 효진은 웃었어요. 어머님, 진짜 철학자 같아요. 철학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살다 보면 알아. 겨울이 다가왔어요. 우린 여전히 영상을 찍었어요. 난 노트에 적은 문장들을 읽었고, 효진은 카메라를 들었어요. 민수는 옆에서 웃으며 우리를 봤어요. 우리 엄마가 이 정도일 줄 몰랐네. 그럼 이제 알았으면 됐지. 하루는 이런 문장을 읽었어요. 사람의 언어는 많지만 진심의 언어는 하나다. 그걸 읽자 효진이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제 언어예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언어다. 영상이 100편을 넘었어요. 효진이 말했죠. 어머님, 축하드려요. 100번째예요. 그래. 그럼 특별한 거 해야겠네. 어떤 거요? 오늘은 내가 읽어라. 제가요? 그래. 나는 평생 배웠으니 이젠 내 차례야.
효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읽은 문장은 이랬어요. 존중은 나이로 생기지 않는다. 사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생긴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내 삶의 끝이자 시작 같았어요. 그날 밤 효진이 내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늘 방송 반응 대박이에요. 그래. 그럼 나 내일 또 나가야겠네. 아니요. 이제 어머님은 그냥 계시면 돼요. 사람들이 어머님 말 기다리거든요. 그래. 기다림도 배움이야. 창문 밖엔 눈이 내렸어요. 세상이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낯선 외국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젠 가사를 몰라도 괜찮았어요. 그냥 그 소리가 마음에 닿았어요. 나는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배운다. 사람을, 세상을, 그리고 나를. 배움이 멈추는 날, 나는 진짜로 늙을 것이다. 효진이 내 곁으로 와서 말했다. 어머님, 내일 우리 영상 제목 허 잉글리시, 마이 라이프 어때요? 좋지.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 내 세상, 내 인생. 우린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이 라디오 음악보다 따뜻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말은 다르지만 마음은 결국 하나라는 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눈이 녹고 나무에 새순이 돋았죠.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올 때마다 나는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우리 채널 허 잉글리시 마이 라이프. 이젠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요. 효진은 말하죠. 어머님, 이제 이건 그냥 유튜브가 아니라 어머님의 삶이에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평생 내 인생은 누군가의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내 이름이 세상 속에 있거든요. 영상이 100편을 넘긴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효진이 달려왔어요. 어머님,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전부 응원이에요. 나는 놀랐어요. 그게 다 나한테 하는 말이냐? 그럼요. 사람들이 어머님 목소리 기다려요. 효진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나는 작은 글씨를 읽었어요. 어머님, 저도 오늘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65살인데 나도 해볼래요. 배움은 나이보다 마음이네요. 저희 엄마한테 이 영상 보여드렸어요. 같이 울었어요. 그 글들을 읽다 보니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나는 손등으로 닦았어요. 참, 세상이 따뜻하구나. 며칠 뒤 효진이 말했다. 어머님, 인터뷰 요청 또 왔어요. 이번엔 라디오예요. 라디오? 네. 목소리만 나가는 방송이래요. 그럼 해도 되겠네. 왜요? 얼굴 안 나오잖아. 우린 웃었어요. 방송국에 도착하니 젊은 아나운서가 반갑게 맞았어요.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저희 엄마도 구독자세요. 나는 멋쩍게 웃었어요. 그래요? 오늘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용기라기보다 살다 보니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게 나한테는 배움이었어요.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그 배움이 어머님 인생을 바꿨나요? 글쎄요. 인생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지요. 효진이 내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나를 감쌌어요. 방송이 끝나자 효진이 말했다. 어머님, 댓글 보실래요? 또 댓글이야? 라디오에도 댓글 달려요. 그녀가 읽어줬어요. 어머님 말 듣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 저도 영어 다시 시작했어요. 배움은 마음의 빛이네요. 나는 웃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겠지? 아니요, 어머님. 다들 똑같아요.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배우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세상이 갑자기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영상 아래엔 새로운 이름들이 보였어요. 춘자 TV, 순옥의 배움 일기, 우리 엄마 영어 도전, 팔순의 하루 한 문장. 효진이 말했다. 어머님 때문에 유튜브 시작한 분들이에요. 진짜냐? 네. 다들 어머님 덕분이래요. 세상에. 나는 웃었어요. 이제 나도 선생이 됐네. 맞아요. 어머님은 마음을 가르치시는 선생이에요. 효진은 점점 더 자주 내 옆에 앉았어요. 같이 자막을 달고 영상에 음악을 넣고 썸네일도 꾸몄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중은 나이보다 마음에서 온다. 좋네. 그럼 이걸 이번 영상 제목으로 할게요. 그래라.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손글씨였어요. 어머님께 저는 팔순의 할머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손이 떨려도 괜찮겠죠? 어머님 덕분에 용기 냅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래 울었어요. 효진이 내 어깨를 감싸줬어요. 어머님, 사람들 진짜 변하고 있어요. 나도 변하고 있지. 어떻게요? 이젠 세상이 덜 무섭다. 그날 밤 효진이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읽을게요. 그래. 오늘의 문장, 배움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말 나도 새기고 산다. 효진은 나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요즘 행복해요. 그래. 네. 어머님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진짜 인생 같아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와. 잠깐이지만 평생 가는 순간. 몇 달 뒤 유튜브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 축하합니다. 허 잉글리시 마이 라이프 감동 콘텐츠 부문. 효진이 상패를 들고 말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죠. 그냥 살아오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냥 살아왔다는 말이 이렇게 고마운 말일 줄 몰랐어요. 겨울이 다시 왔어요. 그 해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죠. 우린 영상을 찍었어요. 효진이 카메라를 들고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말했다. 오늘의 문장.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고 배움은 결국 사랑이다. 효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님. 그게 우리 이야기네요. 영상이 올라가자 댓글이 폭주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오늘 등록금 냈어요. 영어 학원 다닐 거예요. 어머님, 저희 엄마랑 영상 같이 봐요. 이제 서로 얘기 많이 해요. 허 잉글리시 마이 라이프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나는 조용히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어요. 며칠 후 효진이 물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뭘 하고 싶으세요? 나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다. 살고 싶다. 그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는 배운 대로 살고 싶다. 효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도요. 그날 밤 나는 마지막 노트를 폈어요. 마지막 장이었어요. 나는 평생 배워왔다. 단어보다 어려운 건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마음도 배움으로 닿을 수 있다는 걸.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나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하늘엔 별이 반짝였어요. 그 별들이 내 글씨처럼 느껴졌어요. 효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내일 영상 뭐로 할까요? 글쎄, 그냥 사람 이야기하자. 사람이요? 그래. 결국 다 사람 이야기잖니. 우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라디오보다 따뜻했고 노트보다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배우며 살자. 살며 배우자.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